안녕하세요. 애니메 스칼입니다. 2025년 최고의 애니메이션 솔로 레벨링을 소개합니다. 진우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리고 그의 목소리를 들은 여동생 진아였습니다. 진아는 진우가 방금 일어났다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 지금 몇 시인지는 아는지 묻습니다. 진우는 시계를 보고 이미 오후 2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아는 오늘 있을 학부모 상담회를 진우에게 상기시킵니다. 장면은 상담회로 바뀌고 진우는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진아는 진우의 단정한 모습에 놀라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진우는 선생님을 만나는 자리에 운동복 차림으로 갈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옷을 입어야 했어요. 진아가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말하자 학교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진우는 몇몇 여자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침착하게 행동해서 여자아이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여자아이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자 진아는 그에게 아직 여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누군가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진우는 관심 없다는 듯이 무시합니다. 나중에 진우는 진아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생님은 그녀를 다른 학생들의 귀감으로 칭찬합니다. 선생님은 그녀의 좋은 성적과 모의고사에서의 뛰어난 성적을 언급합니다. 진나가 의대에 합격할 거라는 확신을 표현하며 진우가 너무 부담 주지 않길 바라고 진우는 자신이 이해 탔다고 안심시킨다. 만남을 끝내기 전에 선생님은 진우에게 진나가 각성하면 헌터가 되도록 내버려 둘 건지 묻는다. 진우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한다. 선생님은 예상했던 대답이라며 진우에게 부탁을 한다. 다시 장면이 바뀌어 진우는 송혜를 만나는데 송혜는 그를 보고 놀란다. 그는 진나의 오빠라고 밝히고 송혜는 선생님이 틀림없이 그에게 헌터 그만두라고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을 거라고 추측한다. 송혜는 사냥을 포기하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진우는 2급 사냥꾼으로는 충분한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의 돌격대와 함께 일하며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합니다. 송혜는 그를 막으며 그저 충고만 할 거라면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진우 역시 2급 사냥꾼이라고 지적하지만 진우는 자신은 그녀를 그만두게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한편 장면은 진철이 황동수를 일본에서 환영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동수는 사냥꾼 협회장이 직접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진철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동수가 얼마나 머무를 계획인지 묻습니다. 동수는 그에게 곧 끝날 거라고 안심시킨다. 진철은 분명히 의심하며 동수가 배신했던 나라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2명의 특정인을 만나기 위해서 동수는 그를 바로잡으며 그들을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 동수는 진철에게 감시팀이 자신이 지하 감옥 안에 있는 진우와 진호에게 하는 일을 못 본 척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목표는 진우이고 그 다음이 진호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진철이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며 그의 능력을 비웃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는 진철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깨워준다. 하지만 진철은 침착하게 그가 단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상기시킨다. 어딘가에서 헬리콥터에서 괴물이 내려지고 있다. 길드장 최 씨와 그의 팀이 제주도에 도착했던 경로입니다. 최 씨가 사냥꾼 협회 회장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그는 괴물들이 바다를 건너 본토로 이동하려 했지만 비행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바다에 떨어졌다고 언급합니다. 최 씨는 방치하면 결국 건너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건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장면은 진우가 상민을 만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상민은 진우에게서 전화를 받고 놀랍니다. 특히 진우가 거의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또한 진우와 함께 송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진우는 갑작스러운 부탁에 대해 사과하지만 상민은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말한다. 상민은 진우가 자신의 훈련을 참관하겠다고 하자 놀란다. 그는 그들이 작업 중인 게이트가 최근에 나타난 시급 게이트라고 설명한다. 그들의 대화는 큰 성급한 남자가 급습을 시작하라고 요구하며 끊긴다. 그는 시간을 낭비한다며 투덜거리며 그들이 소풍 온 게 아니라고 말한다. 진우는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상민은 그를 김철이라고 소개한다. 탱커로 일하는 랑카 헌터다. 김철은 자신의 급습을 하급자들이 지켜보게 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불평한다. 상민은 진우에게 이 돌격대가 A급 헌터 1명, B급 헌터 5명,
시급 헌터 2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진우와 송기를 포함해서 총 10명입니다. 진우는 인원수에 대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송이에게 던전 레이드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려고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망칠 것 같습니다. 상민의 조수는 진우에게 옆에서 지켜보고 새로운 헌터들이 주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진우는 동의하고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룹은 문을 통과하지만 진우는 즉시 이상한 점을 감지합니다. 그들의 뒤편문이 이상하게 움직이며 붉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깨달은 진우는 도망치려 하며 간신히 머리를 내밀어 상민에게 돌격대에 연락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오기 전에 문이 그를 다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상민은 재빨리 윤회에게 연락하여 붉은 문이 예상치 못한 출현을 알립니다. 주저없이 윤호는 그들의 쪽으로 향합니다. 한편 문 안에서 진우와 팀원들은 광활한 설원 한가운데서 눈을 뜹니다. 모두 문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놀랍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몰라 쩔쩔매게 만들면서 김철이 나서서 이 문이 붉은 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송이가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진우가 송기를 위해 설명하며 일반 문과 달리 붉은 문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한다고 말합니다. 탈출 방법은 던전 보스를 물리치거나 던전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외부의 개입은 불가능하며 던전에는 위험한 마법 짐승들이 가득 차 있다는 말과 함께 갑자기 화살이 쏟아집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순식간에 죽지만 진우는 재빨리 반응하여 송이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냅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눈치채고 자신들이 얼음 요정들에게 둘러싸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우는 요정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왜 자신이 이전에 그들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특별히 그룹에서 가장 약한 2명의 구성원을 노렸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만약 이 일이 2달 전에 일어났다면 자신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음 요정들은 당분간 물러가고 송이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진우는 얼음 요정들이 잔혹한 포식자이며 사냥꾼들에게 종종 얼음 학살자라고 불린다고 설명합니다. 김철이 나서서 그룹을 향해 말합니다. 그는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만약 살아남고 싶으면 그의 말을 따라야 할 거야. 그는 그룹을 2팀으로 나눌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얼어붙는 환경에 머무르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경고하며 자신의 그룹에 합류하는 사람들에게 생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그룹은 김철을 따르는 데 동의하지만 그는 곧 약한 구성원들을 가려내며 그들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던전 안의 하루가 밖에 1시간과 같다고 설명하며 보스를 물리치거나 던전이 무너질 때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김철은 짐이 될 사람은 데려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우두머리를 처치한 후 약한 자들을 처리하러 돌아오려고 그룹의 여자아이 중 한 명이 진우와 함께 있기로 결정해 김철은 그녀의 결정을 비웃으며 어리석다고 말해. 하지만 그녀는 진우에게 김철이 전에 화살을 못 봤을 거라고 조용히 말해줘. 그러고는 진우가 2급 사냥꾼일 리 없다고 속삭여. 그녀는 진우가 2급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가 한 단계 이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김철은 자신의 팀이 주요 도로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해. 그래서 진우는 대신 자신의 팀을 숲으로 인도하겠다고 제안해. 얼마 후 김철의 팀은 나무의 깊은 발톱 자국을 발견해 그는 아이스베어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설명하며 진우팀의 2급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진우팀의 A급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아이스베어들에게 포위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한 마리가 돌진하지만 김철이 방패로 맞고 도끼로 베어 넘깁니다. 주저없이 다른 곰들과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진우팀의 여자아이는 발톱 자국을 발견하고 팀을 멈춥니다. 그녀는 아이스베어의 영역에 들어왔다며 짐승을 만나기 전에 돌아가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아이스베어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경고하며 짐승을 만나기 전에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더 깊이 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이곳이 아이스베어의 영역이라면 곰들만 상대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곰들은 요정들보다 약하니까요. 곰들은 요정들보다 약하니까요. 그 말이 맞다는 걸 여자아이는 깨닫습니다. 곰들이 있으니 다른 마법 짐승들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자 진우는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벤토리에서 코트를 꺼내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소환 마법을 사용하는 진우를 보고 모두들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코트를 입고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송이는 진우에게 진짜 정체가 무엇이냐고 묻지만 진우는 그 질문을 무시하고 자신은 자신이 데려왔으니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답을 재촉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아이스베어가 나타납니다. 진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함을 늑대 암살자로 바꾸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문 밖에서 윤호는 상황을 관찰합니다. 붉은 문이 고위급 사냥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함정이라고 확신하며 상민은 그에게 돌격대 외에 다른 한 사람이 진우라는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알립니다. 윤호는 진우의 계급에 대해 묻고 상민은 그가 공식적으로는 A급으로 되어 있지만 진우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재각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윤호는 진우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바로 그때 동수가 진철과 함께 도착한다. 이미지. 분명히 짜증이 난 윤호는 동수가 미국에 있어야 할 때 왜 여기에 있는지 묻는다. 동수는 대답을 회피하고 대신 2급 헌터가 그렇게 위험한 게이트에 들어오도록 허락된 이유를 질문한다. 특히 그가 그들의 길드에 속해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동수는 진우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명확히 한다. 그 말에 윤호는 동수가 진우를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한다. 동수는 앞에 있는 붉은 게이트를 실망스럽게 바라본다. 진을 만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 우는 문 안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처에 서 있는 진철이는 진우가 어떤 의미로는 운이 좋다고 생각해. 적어도 지금 당장 동수를 상대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진우가 붉은 문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 한편 문 안에서 진우는 마지막 얼음곰들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레벨업을 해.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팀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해. 하지만 진우는 조용히 있어. 나중에 모두 공고기를 먹으면서 진우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곰들을 제압했는지 궁금해. 그러자 여자아이가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하며 괴물의 소굴이 가까이 있을 거라고 말해. 저녁 먹고 운동하러 나가는 진우를 본 송이는 놀라지만 그렇게 많은 괴물과 싸우고 나서도 훈련하는 게 믿기지 않고 진우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해. 다른 한편 진우는 얼음곰 소굴 밖에 서 있어.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 군단을 소환하여 힘을 시험해봐. 그림자들이 곰들을 공격하고 손쉽게 베어넘겨. 몇몇 곰들은 그림자 군단의 일부를 찢어발기지만 그림자들은 진우의 만화를 끌어들여 빠르게 재생성됩니다. 그의 군대에 있는 마법사들이 지원을 하고 진우는 그림자들이 예상보다 잘 싸우고 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그의 만화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갑자기 얼음곰 보스가 나타나 압도적인 힘으로 공격하여 단 한 번의 강력한 공격으로 진우의 그림자 군대 전체를 쓸어버립니다. 만화는 거의 바닥나고 그는 더 이상 증언을 소환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진우는 이그리스를 소환합니다. 곰이 이그리스에게 돌진하지만 그는 재빨리 피하고 정확한 반격으로 곰을 베어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짐승이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지만 이그리스가 가까이 오기 전에 목을 베어버립니다. 진우는 경외감에 휩싸여 이그리스가 그때 검을 썼다면 자신은 아마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그리스가 자신보다 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는 이그리스에게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장면은 김철의 일행으로 바뀌는데 그들은 요정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김철을 제외한 모두가 죽었고 그는 충격을 받아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김철은 자신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생각합니다. 백호 길드의 정예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엘프들과 그의 파티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한 명을 보며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진우는 죽은 데스 베어들 위에 서서 자신의 엄청난 네크로맨서 능력을 과시하며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시체들에서 그림자가 솟아오르며 그의 점점 커지는 그림자 군단에 합류합니다. 포털 밖에서 상민은 특수부대가 3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안에서는 약 3일이나 지났다는 뜻입니다. 붉은 문은 장난이 아니니까 동수는 진우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멈춰서서 진우가 백호길드와 어울리는 이유를 묻습니다. 상민은 진우가 단지 C급 임무를 확인하려는 지인이었다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동수가 이 대답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상민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수는 상민의 얼굴 앞에 다가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동수는 믿지 않습니다. 상민이 신해를 발굴하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윤호는 변신하여 진지한 모습으로 동수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으로 동수는 더욱 화가 나서 윤호를 조롱하며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두 사람은 힘을 풀어 주변을 뒤흔듭니다. S급 전투가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돌진합니다. 동시에 포털 안에서 김철은 간신히 엘프들을 피해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는 강력한 데스베어들의 찢긴 시체들을 발견합니다. 그 광경은 끔찍했고 그는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버리고 간 2급들이 이런 일을 했다니.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서 그는 얼음 사냥꾼들이 혹시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숲으로 도망친다. 한편 문 밖에서 동수는 진철이 어떻게 S급 전투를 막았는지 놀라워하며 지켜본다. 진철은 겸손하게 자신이 무사한 것은 두 사냥꾼이 마지막 순간에 힘을 덜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동수는 감명을 받으면서도 의심스러워하며 분명 더 깊은 것을 파고들려 한다. 진철은 동수에게 2달 전 진우의 등급을 재평가했고 그 아이는 2급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감시팀을 동수의 형이 마수에게 죽었다고 결론지었다. 동수가 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불안한 침묵이 흘렀지만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다. 동수는 공식 발표가 거칠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우가 자기 형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랬을 사람은 너 부잣집 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진철이 왜 아직도 진우를 쫓는지 묻자 동수는 간단히 말했다. 진우는 공범이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동수는 다른 곳으로 불려나갔다. 떠나면서 그는 진우가 운이 좋다고 중얼거렸다. 상민은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도 자기처럼 진우의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상민이는 진우가 붉은 문을 무사히 통과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문 안에서 진우의 무리는 불을 지피고 쉬고 있는데 김철이 그들에게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들은 방한복과 담요 식량까지 갖추고 잘 지내는 것을 보고 김철은 격분합니다. 김철은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팀은 아무것도 없어서 죽었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그들이 물자를 독차지했다며 죽은 팀원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비난합니다. 김철은 박 씨가 그들의 장비를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무리에 합류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격분한 그는 책임자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셋에서 하나씩 숫자를 셉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자 김철은 소리칩니다. 진우는 이미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들을 모두 제거하려는 듯 그 무리에게 돌진한다. 하지만 공격하기 전에 진우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를 완전히 압도한다. 모두들 그들의 리더가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란다. 진우는 김철을 노려본다.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그의 행동에 역겨움을 느끼며 하지만 그것은 김철의 유일한 실수가 아니었다. 진우는 더 큰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다. 진우는 그림자를 향해 돌아서서 숨어있는 자들을 향해 소리친다. 그들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숨길 수 없다고 말하며 깜짝 놀란 얼음 요정들은 은신을 풀고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의 리더가 앞으로 나선다. 진짜 힘을 가진 인간을 보고 놀라며 두목이 진우를 자극하려 하지만 모두들 깜짝 놀란다. 진우가 마법 짐승들의 언어로 응수하자 진우 자신도 놀랐지만 자신의 치트 시스템이 도와주고 있음을 직감한다. 요정족 두목이 그들이 온 이유를 설명한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진우가 화살을 막았을 때 그의 힘을 감지했고 그래서 요정들은 그를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두목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진우가 움직인다. 번개처럼 빠른 일격으로 그는 첫 번째 도전자의 목을 베어 바람을 잠재운다. 사장은 배꼽을 잡고 웃지만 진우는 웃지 않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장에게 주먹을 날린다. 하지만 사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아내고 진우는 이 남자가 쉽게 쓰러지지 않을 거란 걸 안다. 사장은 계속 웃으며 진우가 인간이 아니라고 놀리고 왜 그런 척을 하는지 묻는다. 진우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사장은 다시 웃으며 진우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분명하다고 말한다. 알고 보니 엘프들은 인간을 제거하라는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듣는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네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우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의 시스템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플레이어라서 목소리가 그를 무시하는 걸지도 몰라요.
보스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진우에게 문제를 피하려면 인간들을 넘기라고 말합니다. 진우는 답을 원합니다. 그러고는 애초에 인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습니다. 보스가 설명을 시작하지만 갑자기 신호가 끊긴 것처럼 그의 몸이 끊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말을 반복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진우가 거절하자 보스는 진우가 정말로 그들과 맞서 싸우려는 건지 묻고 그들에게는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경고합니다. 진우는 움찔하지 않는다. 그는 그림자 군대를 소환하고 모두를 놀라게 한다. 보스는 속임수라고 생각하지만 진우는 이제 말 다 끝났고 싸울 준비가 되었고 보스가 나선다. 싸움이 격렬해지고 칼이 부딪히고 화살이 날아다니고 피가 사방으로 튀긴다. 그룹 멤버들은 도망치려 하지만 궁수들이 그들을 조준한다. 진우가 뛰어들어 그의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며 주저없이 그들을 제압한다. 하지만 그는 보스가 자신감 있는 이유를 알게 된다. 이 엘프들은 강하게 공격하고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다. 진우의 군대는 불멸하지만 유지하는 데 마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마력이 많긴 하지만 그것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보스는 진우보다 훨씬 훨씬 강합니다. 보스가 진우에게 돌진합니다. 진우는 이그리스와 함께 싸운다 해도 이 녀석은 너무 버거워서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반 병사들로는 안 되니 진우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더 강력한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보스는 자신의 이름이 바르카라고 밝히고 진우는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며 모든 것을 걸 준비를 합니다. 두 전사가 서로 돌진하고 바르카가 강하게 나서며 우위를 점합니다. 기세등등하지만 진우가 반전을 노립니다. 자신감의 차이지만 진우는 칼을 다른 손으로 순간이동시키며 상황을 뒤집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서로의 공격을 피하지만 결국 진우가 뒤로 밀려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멋진 싸움을 했다며 바르카는 흥분하지만 진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는 바르카의 허를 찌릅니다. 거대한 운석이 그에게 떨어지면서 근처에서 김철이 정신을 차립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자신이 얻어맞았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그는 칼을 잡고 속으로 진우를 저주합니다. 진우의 마법 병사들이 시간을 벌어주긴 했지만 바르카는 감흥 없다는 듯 다시 공격해온다. 그때 진우는 뒤에서 김철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다. 진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이그리스에게 연막을 치라고 지시한다. 연기 속에서 진우와 이그리스는 움직여 김철을 제거한다. 진우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깨달은 김철은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짓는다. 김철을 처리한 진우는 그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하고 그의 생명 없는 몸에서 빛이 터져내어 나온다. 바르카는 여전히 돌진하며 숨는다고 해서 진우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외친다. 새로운 병사가 나타나 그를 밀어붙이자 그의 자신감은 꺾입니다. 진우는 그의 최신 신병 아이언을 소개하고 아이언은 싸움을 걸 준비가 된 짐승처럼 포효합니다. 바르카는 물러서지 않고 싸움에 뛰어들지만 몇 차례 주고받은 후 그는 아이언의 느린 속도를 파악합니다. 근처에서 송이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모든 사냥꾼들의 싸움이 이렇게 미친 듯한 건지 궁금해합니다.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들은 이런 걸 평생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르카는 아이언이 충분한 도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진우와 그의 기사를 불러 싸움에 참여시킵니다. 진우는 흔쾌히 동의하고 3대1 대결이 시작됩니다. 같은 순간 바르카는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그들 모두에게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아이언의 끊임없는 비명이 그의 신경을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르카는 아이언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심하지만 아이언은 요새처럼 튼튼합니다. 이그리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바르카의 자신감은 계속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우가 정확하게 찌르며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그럼에도 진우는 바르카의 실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혼란 속에서도 엘프가 치명타를 피한 것을 알아챕니다. 바르카는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진우는 그렇게 오래 버틴 것에 대해 칭찬해줍니다. 진우는 존경심을 보이지만 자신의 그림자 군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그때 바르카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전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 전체가 전멸한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카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진우를 쓰러뜨리면 군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가 계략을 꾸미는 동안 진우는 단검을 던집니다. 바르카는 피하고 진우를 조롱하며 무기를 버리다니 바보라고 놀립니다. 하지만 바르카는 진우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진우는 의지의 힘으로 단검을 되돌려 불러옵니다. 바르카가 간신히 막지만 그 공격에 무기가 파괴됩니다. 그때 진우가 철을 보내 바르카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바르카가 움직이지 못하자 진우는 마법 병사들에게 대규모 화염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바르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을 베어 벗어나며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합니다. 그의 위협을 실행하기 전에 진우가 그를 제압하며 싸움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바르카는 여전히 완고하게 자신이 끝낸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철이 재생되며 그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진우가 말합니다. 바르카는 끝났다고 고이기 조고 몸담 전투에 점입전하고 동시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지만 그건 그냥 철이 일을 끝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진우는 철을 잡아당기며 제어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싸움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한숨을 쉽니다. 진우는 여전히 차분하게 이제 출발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안도하는 동안 진우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바르카의 시체를 바라봅니다. 한편 밖에서 상민은 윤호가 이제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포털 안에서 일주일이 지났고 윤호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포털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윤호는 자신의 길드원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김철일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틀렸다. 대신 상민이 옳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우가 차분하게 문을 나서며 그의 뒤로 문이 닫혔다.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윤호는 김철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하급 헌터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겨우 빠져나왔지만 그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윤호는 진우를 추궁하고 싶지만 진우는 완전히 너무 단전히 지쳐서 자기 길드원에게 물어보라고 말해요. 윤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라워해요. 이건 부탁이나 호의가 아니었고 명령이었죠. 진우가 따르지 않으면 위협이 될 수도 있었어요. 윤호는 목소리를 높여 진우에게 그의 길드원 6명이 실종되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상기시켜요. 진우는 움찔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며 2명의 생존자를 구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윤호도 그에게 감사해야 해. 분위기가 험악해지지만 윤호는 진우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러선다. 그는 사과하고 진우는 송기를 집으로 데려다야 나. 후에 윤호는 박에게 진우가 누구인지 묻고 왜 그렇게 화가 난 것처럼 보였는지 궁금해한다. 박은 진우의 기분이 보스를 물리친 후에야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상민은 진우가 평소에는 꽤 차분하니까 아마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추측한다. 진우에게 흥미를 느낀 윤호는 상민에게 그를 자신들의 길드로 영입하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오라고 한다. 나중에 진우는 송기를 내려준다. 송이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자신이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그날을 되돌아보며 그들이 갇힌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고생한 보람으로 단 한 자루에 단 것만 얻었고 바르카의 레벨이 너무 높았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니 진우는 바르카를 불멸의 병사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바르카를 데려올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적어도 철을 얻었지만 그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야 했던 3번째였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윤은 진우를 만나지만 진우는 윤의 복장에 당황합니다. 임무를 수행하려는데 진우는 윤에게 먼저 누군가를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 사람이 송인데 윤은 진우와 송이의 친밀한 관계에 충격을 받습니다. 진우와 송이가 서로 편안한 모습에 놀랍니다. 진우는 송기에게 잘 잤냐고 묻지만 윤은 오해합니다. 걱정스러운 윤은 진우에게 송기가 미성년자라고 상기시킵니다. 진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윤은 계속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얼마 후 윤은 진우의 부하들이 강력한 짐승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압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윤희는 이 병사들이 어디서 온 건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진우는 자신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윤희에게 그들이 자신의 능력 중 하나라고 말하고 윤희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는 이런 미친 힘이 가능하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진우는 자신의 군대에게 그 지역에서 수정을 채굴하라고 명령합니다. 윤희는 진우의 군대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패배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진우에게 적어도 에센스 스톤은 자신에게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진우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의 병사 중 한 명이 나서서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한 남자가 파괴된 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 병사가 목숨을 구걸하지만 그 남자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군인은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어눌한 영어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자신이 인간이며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진우에게 돌아와서 그와 윤은 약속했던 19번의 레이드를 마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윤의 다음 단계는 협회의 필기시험을 통과하여 길드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아버지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우는 잠시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윤은 진우가 자신을 피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저 취했다며 웃어 넘긴다. 거절당한 기분의 윤은 자신이 늘 밀려나는 것에 익숙하다고 털어놓는다. 10살이나 많은 친형은 그를 좋아한 적이 없다. 형제애 같은 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다. 윤은 진우가 자신의 형이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본 진우는 이제부터는 자신이 윤의 동생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한다. 한편 배에서 온 수수께끼의 남자는 제압당한 상태다. 수사관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는 10년 전에 문에 갇힌 외국인 사냥꾼이라고 주장합니다. 탈출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는 마침내 미국에 있는 문으로 이어지는 출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조사관들은 그가 인간형 마법 짐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동수라는 S급 사냥꾼을 불러 신문을 하게 했습니다. 현재 그 남자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의 이름이론 성뿐입니다. 나중에 진우는 언니에게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간다고 말합니다. 언니는 그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언급하며 누구와 함께 가는지 묻습니다. 진우는 그 질문에 짜증이 나서 친구와 간다고 얼버무립니다. 진우는 악마 성입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 자신의 레벨이 수급받게 되지 않았고 케르베로스와 싸우고 간신히 살아남았던 것을 기억한다. 이제 그의 레벨은 3배나 높아지었으니 이번 도전은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한다. 시스템의 열쇠를 사용하여 진우는 안으로 들어가며 머릿속으로 퀘스트 목표를 되짚어본다. 성은 악마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의 임무는 그들의 영혼을 모으는 것이다. 하지만 퀘스트가 업데이트되자 진우는 놀란다. 1만 개의 악마 영혼을 모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곳에 그렇게 많은 악마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진우는 여전히 자신의 진짜 목표, 생명의 묘약 재료를 얻는 데 집중한다. 얼마나 많은 악마와 싸워야 하든 그 무엇도 그를 이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한편 윤은 아버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는 형이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길드를 완전히 장악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윤은 형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형이 외부인을 데려와 일을 맡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이 회사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는 유의 친구 선택에 대해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진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진우가 3건의 중대하고 미스터리하며 매우 논란이 많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이중 던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숙의 팀 전체가 전멸한 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수 집단을 살해한 감시 사냥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사건에 단순히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게다가 진우는 붉은색, 그가 생존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했던 관문 사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육아 마스터 헌터가 되는데 필요한 19번의 레이드를 클리어하는 걸 도왔지.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아. 육아 진우 같은 사람에게 의지해서 길드의 지배권을 얻었다는 것에 모욕감을 느껴. 유는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길드에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다고 믿어. 그때 한이 육아 책임을 맡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를 놀라게 하는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 한은 백호 길드가 그동안 붉은 문 사건 이후로 진우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분명 중요 인물이고 한은 그를 자기 길드에 넣고 싶어 해요.
유에게 가능한지 묻고 유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요. 마왕성으로 돌아온 진우는 좌절하고 악마들을 끌어내 자신의 군대에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유를 알 수 없어 해요. 이미 많은 암칼은 악마들을 쓰러뜨렸지만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진우는 다음 층으로 가는 입장 허가를 받아요. 빗줄기가 길을 보여줘요. 그것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계속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 던전이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안 잡혀. 건물 하나에 도시 전체가 들어있는 것 같고 계속 걷다 보니 지쳐. 다행히 진우는 계속 걸을 필요가 없어 곰 리더를 소환해서 자기를 태워. 길을 막는 악마 떼를 만나지만 그의 짐승에게는 문제없어. 곰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을 뚫고 지나가. 그래서 진우는 그에게 탱크라고 이름을 지어줘. 한편 여자아이들은 차이를 감탄하며 흥분해. 얘기하는 동안 차이는 최 씨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그는 날아다니는 개미에 대한 보고서를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 씨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황만 초래할 것이라고요. 대신 그들은 조직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국내 최대 길드로서 강해지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진우에게 돌아가 보죠. 그는 더 많은 악마들을 베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열쇠를 얻었을 때 이것이 S급 던전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들은 고급 B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강해지네요. 통과하는 데 필요한 악마만 처치해서 진우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성이 탑처럼 100층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강해질지 궁금해합니다. 수집한 영혼이 3,000개가 되자 진우는 보급품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간과의 싸움도 하고 있으며 진에게 한 일주일 안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마침내 그는 10,000개의 영혼을 모았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력한 몬스터 무리와 마주칩니다. 리더의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은 불카누스이며 지하층의 보스입니다. 한편 상은 진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동생은 그가 여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레이드에 참가하거나 출국한 기록은 없습니다. 협회가 그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곳은 도시 한가운데였고 이제는 그가 어디 있는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던전 안으로 돌아온 진우는 불카누스를 꼼꼼히 살핀다. 그는 자신의 군대에게 작은 악마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보스를 상대한다. 그의 병사들은 즉시 행동에 나서 악마들을 손쉽게 베어넘긴다. 진우의 성장과 그의 지능 능력은 그가 더 많은 병사들을 소환하고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력이 증가하면서 전투가 훨씬 수월해졌다. 자신의 군대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던 진우는 보스 악마와 눈이 마주친다. 불카누스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에 진우는 그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우가 경계를 늦추는 순간 불카누스는 폭발적으로 움직이며 놀라운 속도로 공격해온다. 진우는 놀란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진우는 미친 속도로 움직이며 공격을 피하고 강력한 방역을 날린다. 그의 주먹에 거대한 보스가 날아가고 진우조차도 충격을 받는다. 단지 주먹 한 방이었는데 혹시 힘이 상승한 건 아닌지 생각한다. 하지만 불카누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짐승은 우렁찬 포효를 내지르며 다른 모드로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진우는 케르베로스와 싸웠던 일이 떠오른다. 짐승은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돌진하고 진우는 아이언을 부른다. 아이언은 곧바로 방패를 던져 제때 진우를 막아준다. 진우는 공격을 막지만 불카누스는 쉴 새 없이 주먹을 휘두른다. 맹렬한 공격에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렇게 거대한 놈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에 놀란다. 마침내 틈을 발견하고 짐승의 뒤쪽으로 이동하지만 진우는 경악한다. 불카누스가 자신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녀석은 완전 괴물이고 진우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은 작고 까만 눈알 뿐이다. 재빨리 생각을 바꾼 진우는 불카누스를 제압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한다. 자신의 계획에 완벽한 건물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달려간다. 벌컨도 그를 쫓다가 건물 구조물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꼼짝 못하는 짐승을 붙잡고 진우는 무기를 소환하여 벌컨의 목을 깔끔하게 베어냅니다. 지하층의 군주가 쓰러지고 우는 세계수 조각이라는 아이템을 얻습니다.
한편 F1은 동수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동수는 F1이 말하는 마법 짐승이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F1은 부인합니다. 심지어 DNA 검사를 포함하여 원하는 모든 검사를 하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동수는 대화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는 F1에게 말을 걸기 전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동수는 짜증이 난 표정으로 F1의 서류를 흑급 본다. F1은 그럼에도 질문을 던지려 한다. 인류가 게이트와 마수에 대해 무엇을 알아냈는지 궁금해하며 동수는 F1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무시한다. F1은 계속해서 설명한다. 던전과 게이트 그리고 마수들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최악의 재앙을 불러올 힘이 이미 깨어났다고 경고한다. 시력을 잃은 F1은 자신의 목표가 그 재앙을 막는 것이라고 밝힌다. 동수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F1에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냥꾼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힘을 합치면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다고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F1은 소름 돋는 진실을 털어놓았다. 숫자는 그가 말하는 위협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대신 그 사냥꾼들은 먹히고 그들의 적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동수는 화제를 돌리며 마법 짐승이 어떻게 아내와 두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궁금해진 그는 F1에게 아들의 이름을 물었다. F1은 그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이름은 진우다. 동수는 이 말을 듣고 비틀린 쾌감을 느끼며 F1에게 자신의 아들은 이미 죽었다고 말한다. 그는 F1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고 차갑게 지옥에서 만날 때 질문하라고 말한다. 협박과 함께 동수는 자신의 힘을 일부 드러내지만 F1의 눈은 살기등등해져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지하 감옥에서는 진우의 군대가 또 다른 악마 무리를 압도하고 있다. 진우는 악마의 우두머리에게 일방적인 싸움임을 지적하며 자신의 그림자 병사들이 너무나도 막강해서 압도당했는지 묻는다. 진우는 죽은 자조차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저지 없이 그는 우두머리의 목을 깔끔하게 베어냅니다. 알림이 뜨며 그는 영혼의 인도자 메티스를 물리쳤고 다시 레벨이 올랐다는 것을 알립니다. 던전 밖 도시의 일부는 큰 재난 이후 폐허가 되었습니다. 조사관은 S급 사냥꾼들이 싸우면 마치 전경이 바뀌는 것처럼 사방에 파괴가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은 상황이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싸움이 너무 빨리 끝나서 더 퍼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수가 얼마나 빨리 완전히 패배했는지에 놀라 여파를 바라봅니다. 던전으로 돌아온 진우는 식량이 떨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75층에 도착했고 아마도 25층이 남았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지금까지 얻은 보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방금 쓰러뜨린 해골에게서 목걸이를 얻었습니다. 50층의 괴물에게서 귀걸이를 얻었습니다. 두 아이템은 각각 유용하지만 함께 장착하면 모든 능력치가 5포인트 상승하는 세트 효과가 발동됩니다. 세트 아이템 중 한 칸이 비어 있으니 다른 보스급 괴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우는 탐욕의 구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지만 마법 병사들의 화력을 2배로 증가시켜 귀중한 추가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주받은 랜덤 보상 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우는 상자를 다시 얻을 기회가 없을까봐 걱정했기에 두 번째 열쇠를 받게 되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열쇠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언제 어디서 사용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진우는 다른 생각을 떨쳐내고 자신의 진짜 임무, 생명의 엘릭서 재료들을 떠올립니다. 그는 이미 불카누스에게서 세계수 조각을, 메티스를 물리친 후 에코숲에서 샘물을 얻었어요. 필요한 재료 3가지 중 2가지를 얻었네요. 죽어가는 어머니를 구하기 전에 단 하나의 재료만 남았습니다. 진무는 다음에 이 던전에 들어설 때는 반드시 일을 끝낼 것이라고 맹세합니다.